네, 다양한 이슈를 가감없이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성환의 뉴스 소다. 4월 7일 보궐선거 끝났고 오세훈 서울시장 또 박형준 부산시장이 4월 8일부터 인수위 없이 보궐이기 때문에 업무 취임하고 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오세훈식 정책, 시정을 펴고 있고 이게 또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드러난 게 몇 가지가 보여서 방역도 있고 부동산 정책, 광폭 행보 보이면서 존재감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막 시작된 오세훈표 서울시 시정 정책 이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KBS 제1라디오 시사야 저녁 시사를 책임지는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날 개표 방송 몇 시까지 했어요? 4월 8일, 7일 저녁에. 2시 10분까지 했네요. 2시? 2시 10분요. 일찍 다 끝났는데 2시까지 왜 그렇게 오래? 저희 방송하는 시간에 네. 당선 확정이나 그리고 또 소감 발표까지 다 있었어요. 그 다 매우 연결하고? 중요한 방송이었습니다. 훌륭하신 일을 하셨네요. 잘 모르시는군요. 예. 자, 두 시장 취임을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는 거는 장관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배석자로서 권한은 갖는데요. 대신에 의결권에는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장 자리가 대한민국 수도의 어떤 대표격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국무회의에 유일하게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화상으로 열렸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당선 축하드린다. 인사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일도 있었고요. 오 시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들고 온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유일한 야당 소속으로서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발언을 할지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 언론 쪽에서는 관심 가졌겠네요. 그렇죠.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요. 할 말은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상대로 코로나19 간이 진단 키트 도입을 정부에 건의를 했고요.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있다. 공시가격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처음에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주문한 건 방역 관련해서 간이 진단 키트. 이건 좀 정부와 결이 좀 달랐던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공시가 국토부에서 이제 공시가 이제 실거래가에 준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정하고는 있는데 이걸 다시 재고해 달라. 정부 정책과는 좀 다른 결로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정부가 추진해왔던 거하고는 조금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해온 거죠. 근데 정부가 또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도입을 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부분에 또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우려가 되는 것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방역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다못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이것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수도권의 이 시장과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이건 미리 선제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애초에 11월 달, 12월 달에 시작했을 때도. 근데 지자체가 더 나섰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 시장의 서울형 방역은 지금 질병청이라든가 방역당국과는 좀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장은 같을 수 있겠지만 정책을 아직 도입 못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방역하고 경제, 민생을 같이 동시에 균형 있게 끌고 나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그동안에 우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확인했잖아요. 잠깐 경제를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면 방역 쪽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돼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좀 민생 쪽에다 방점을 더 찍은 겁니다. 그런 뉘앙스가 보입니다. 이걸 이제 서울형 방역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상생 방역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자영업자들 밤 10시까지밖에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유흥업소의 경우는 또 집합 금지까지 됐어요.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월요일부터 수도권과 부산은 지금 유흥업소 운영 못합니다. 근데 문을 열어주자. 열어주되 영업시간도 더 늘려주자. 밤 11시, 12시까지도 문 열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것이고요. 그 전제로 얘기한 게 간이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간이 검사가 가능한 걸 해서 손님이 오거나 이럴 때 간이 검사를 한 다음에 음성으로 나오면 자 들어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영업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러면은 방역하고
경제, 민생을 다 동시에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오세훈 시장의 구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형 상생 방역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간이 진단키트 도입도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이건 뭐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에 그 직후부터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을 둔 지금의 방역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 진단 키트를 식약처에서 이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어제 국무회의에서 관계 장관들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 진단 키트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네. 양성 환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러면서 좀 의문을 제기했고요. 전해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에 중대본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네.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흥미로운 지점은 어제 국무회의 참석 후에 오세훈 시장 입장이 살짝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석하고 나서? 네. 네. 그동안에는 노래방 등 뭐 식당, 그다음에 일반 유흥업소까지 다 포함해서 네.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간이 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방안들을 얘기한 것으로 다 이해했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마치 식당이나 유흥업소에서 가장 유용한 것처럼 언론에서 제목들이 뽑히고 있다. 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잘못 뽑았다 제목을? 예. 언론에서 내 말을 좀 잘못 전달한 측면이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방역의 위험성이 조금 방역이 좀 더 필요한 것. 이른바 뭐 노래방이라든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 실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서 살짝 한 발을 좀 뺐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상생방역, 서울형 방역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이게 뭐 의견은 조금 엇갈리긴 하는데요. 전체적인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타이밍이 안 좋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오늘 서울시 확진자가 247명이었습니다. 예. 서울시만? 예. 56일 만에 최대치예요. 몇 명으로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재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방역을 지금보다는 더 느슨하게 가져나갈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뭐 유흥주점이나 이런 네. 곳들에서 밤 12시까지 영업하도록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스크 착용 잘 할 수 있을까? 뭐 들어갈 때 방문자들에 대해서 QR코드 잘 찍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지금도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도입하더라도 확진자 숫자가 뭐 서울만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한 50명이나 100명쯤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되면 네네. 그런 조치를 도입하는 거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때는 단계를 내릴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예, 때가 좀 안 좋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자가진단 키트의 민감도에 관한 문제예요. 이 자가진단 키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PCR 그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때 그 PCR 검사와는 다른 거잖아요. 예,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할 경우에 PCR 검사 대비 민감도가 뭐 식약청이나 이런 곳에서 뭐 볼 때는 한 80-90%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 듣기로는 이걸 만드는 회사들은 80%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게 개인이 다 하는 경우에는 이게 떨어진다면서요? 아니요, 개인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병원에서 검증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많아야 50% 40%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할 사람이 위음성이 나온다는 거죠. 양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양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더 돌아다닐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민감도가 아직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음성이야. 그런 다음에 영업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했을 때 집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하고 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하고 인천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좀 안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일반 이제 노래방이나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서 검사 결과 나오는데 한 20분, 30분 가까이 걸려요.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치죠. 그러면 노래방 방문해서 기다렸다가 키트 그렇죠. 진단 키트 받고 2-30분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과연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기다리는 과정에서 접촉이 양성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요. 기다리는 과정에서 접촉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진단키트 하나당 5,000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시범 실시할 때는 괜찮지만 뭐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라고 가정하면
뭐 몇천 원 돈 쓰고 가는데 5천 원을 들여서 한 사람당 진단키트를 검사를 하는 게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여러 네. 가지 의문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정부가 진단키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진단키트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그러면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제 야당의 압승 여러 가지 진단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이제 LH 사태 그리고 이제 부동산 집값 잡지 못한 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좀 다른 결이죠. 정부는 그동안에 서울시의 공공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해 왔잖아요.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선거 기간 동안에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한강변의 한강 르네상스라고 그 과거에 그 서울시장으로 지냈을 때 그때 이 한강변 아파트들을 층고 제한을 35층 없애고 고층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해주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서도 공약을 그걸 내놨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뭐 강남이나 잠실, 목동, 상계동 이런 재건축 지역이 막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 예. 재건축해야 되는 대상으로 늘 오르잖아요. 245제곱미터 아파트 크기가 네. 80억 원에 거래됐어요. 아파트가 80억짜리가 있어요? 전국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 왜냐하면 여기는 재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재건축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파트 주민들이 개발을 동의를 안 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층고를 높여준다고 그랬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많이 높아지는데 호화 아파트가 생겨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격도 오르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 시장이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서울시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예. 국회 차원에서 법을 바꿔야 되기도 합니다. 이 공시가격 재조정에 관한 문제들도 역시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서울시의 평균 매매 가격이 9억 정도가 되거든요.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공시가격 현실화도 좋기는 하지만 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9억 원으로 하는 게 적정한 것이냐, 네. 아니면 공시가 현실화를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여러 가지 정부하고 타협의 지점들이 좀 있어요. 부분. 그러니까 오 시장의 얘기를 정부도 좀 귀담아 듣고 정부도 뭔가 타협의 지점을 찾아나간다면 불가능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건 아닐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너무 다급하게 추진하지만 않으면 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도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